자, 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 네. FTX가 상위 채권자들에게 진 빚이 어마어마한 액수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FTX의 그 파산 보호 신청 이후 실체가 드러나면서 지금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상위 채권자들에게 진 빚이 천문학적 금액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FTX는 당초 채권자들이 한 10만여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가 실제로는 100만 명이 넘는 수준으로 지금 드러나서 논란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100만 명이 넘는 채권자들 중에서도 상위 50대 채권자들에게 FTX가 갚아야 하는 빚이 31억 달러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31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4조가 넘어요. 4조 2천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 50대 채권자에게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뭐 후순위 채권자들, 나머지 100만여 명, 이 사람들은 참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작은 한 나라의 국가의 예산만큼이나 어마어마하네요. 와,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상위 채권자들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게 좀 궁금한데요. FTX의 상위 채권자가 누군지 뭐 기업이라든가 또 그런 이름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금액은 알려졌어요. FTX의 1위 채권자가 2억 2,600만 달러의 지금 채권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FTX가 1위 채권자에게 부채가 빚이 2억 2,6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참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하네. 이건 뭐 당연히 개인일 리는 없고요. 네. 이건 그 어떤 기업일 것 같습니다. 상위 10명의 채권자에게 14억 5천만 달러의 부채를 FTX가 지금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자들의 이름은 FTX가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모두 다 기관 투자자들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기관 투자자들도 문제일 것이고 또 이 개인 투자자들은 더 큰 문제일 것 같고, 아무튼 참 FTX 문제는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파산 절차에 들어간 FTX 재무가 또 이게 뭐 빚도 액수도 크지만은 좀 불투명하다 네. 그래요, 내용들이. 맞습니다. 그게 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샘 뱅크먼 프리드 FTX CEO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물러난 상황이고 아마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은데, 그 후임으로 존 레이 3세가 지금 새로운 FTX CEO로 취임했어요. 어차피 지금 파산 보호 신청했기 때문에 이분은 아주 파산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거의 30년 이상을 파산 쪽에 일에만 매달린 아주 미국에서도 파산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인데, 이 FTX를 잘 파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온 사람인데, 구조조정 전문가죠. 근데 지난 17일 날, 지난주 목요일에 법원에 이 존 레이 서드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 FTX를 그동안 와가지고 검토한 결과를 서류로 제출했는데 회계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재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 파산 CEO로서의 견해를 법원에 제시해서 이것도 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파악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이 가상화폐 거래소 세계 3위의 정말 어마어마한 이 업체가 이 기본적인 재무 현황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회계 처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나서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목국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 존 레이 서드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원에다가 이제 한 얘기니까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을 텐데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40년 구조 조정을 해왔는데 자기가 40년 동안 이렇게 엉망인 데를 본 적이 없다. 정말 최악이다. 자기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게 기업 통제를 실패한 이런 기업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무 파악이 잘 돼 있어야 기업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FTX라는 곳은 전혀 뭐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FTX의 기업 경영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완전한 실패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조정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존 레이 서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FTX가 가지고 있는 대차대조표의 정확성을 자신할 수 없다. 자신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법원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해관계자나 법원 또 실사를 진행하는 외부 감사 등에게 당부하고 싶은데 FTX의 재무제표를 믿지 마라. 이거 대차대조표죠. 대차대조표를 믿지 마라. 이 대차대조표를 전혀 믿을 수가 없다. 일론 머스크 얘기가 맞았네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에 맞은 거예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한 30여 분 대화해 보니까 이거 도대체 뭐 완전히 엉망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도대체가 그냥 안 한다고 단박에 거절했다고 그랬는데, 참 도대체 어떻게 FTX를 운영해 왔길래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수습하러 들어온 사람
사람이 지금 수습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셈이니까 참 심각하네요. 미국에서 3위까지 올라간 글쎄 업체가 말이에요. 이렇게 참 되는 게 참 희한한 일이죠. 이 샘 뱅크먼 이 프리드 CEO 전 CEO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조사받고 네. 제일 가야 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아.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을까 네. 싶네요. 그러나 저러나 지금 멕시코와 아. 폴란드가 경기를 지금 후반전에 지금 8분이 지나고 있는데 왜 두 팀이 이렇게 무슨 경기가 왜 이렇게 맥이 없이 그쵸. 이 무슨 뭐 한국의 옛날 뻥치고 보듯이 네. 지금 하고 있네요. 예, 두 두 팀의 팀이다. 선수들 모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르헨티나 사우디전이나 미국 웨일즈전에 비하면 이건 요즘 축구가 아니라 네. 이거는 정말 무슨 70년대 축구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상당히 좀 투박하죠. 뭔가 좀 아쉬운 모습이긴 합니다. 이거 참 재미없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